안녕하세요, 심리챗입니다. 이번 나는 솔로 21기는 대게에 커피에 회까지 풀코스로 쏘던 통 큰 정숙님이 출연자 중 처음으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반된 모습이 정숙님 캐릭터에 대한 요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쿨해 보이고 씩씩해 보이고 밝아 보이고 싶어하는 정숙님은 진짜 자기의 모습보다는 남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지나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친 노력이 결국 상철님과 관계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정숙님 눈물과 인터뷰에서 조금은 생뚱맞은 것 같이 오픈 릴레이션십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상철님과 정숙님이 어떤 지점에서 안 맞는 사람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님과 정숙님의 어긋남은 각자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숙님 입장입니다. 정숙님은 통통 튀는 자기소개로 세 표를 얻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개성 넘치는 부분이 인기로 이어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부분이 강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철님의 자기소개에서 나는 어디든 데려가주면 잘 따라다니는 남자친구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던 말에 꽂혀서 정숙님도 인터뷰에서 여러 번 상철님이 좋은 이유로 내가 상철님을 잘 놀아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숙님은 상철님과 관계에서 내가 잘 놀아주는 사람임을 자꾸 어필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정숙님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컨셉화해서 상철님에게 다가간 것이 오히려 관계에는 좀 부작용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작 눈앞에 있는 상철님의 반응이나 상철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철님을 잘 놀아주는 나 자신, 그리고 남들과는 조금 별다른 매력이 넘치는 정숙님, 이런 정숙님의 모습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철님이 지쳐하는 지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미로 일관한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정숙님의 이런 텐션에 비해서 상철님의 반응이 아무래도 좀 미지근했고, 데이트 후에 다른 출연자들이 입을 모아서 상철님이 기가 빨려 보인다면서 정숙님에게 오히려 핀잔을 주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숙님도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상철님과 관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숙님이 눈물을 보이신 것 같은데, 정숙님은 왜 자신의 눈물의 이유를 오픈 릴레이션십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진짜 저 이유 때문에 온 게 맞나? 라고 좀 공감이 가지는 않았거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정숙님에게 있어서 이런 한국인 커뮤니티는 얼마만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지에서 한인 모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숙님에게 있어서 솔로나라는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서 이 21기라는 집단 자체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지나친 의미부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첫날 영호님에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좀 과몰입 영향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도 인터뷰하면서 눈물을 보이셨잖아요. 아무래도 정숙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다니 하면서 더더욱 좀 감정적인 상태가 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3대1 데이트 후에 회까지 사들고 온 이유도 다른 출연자들보다 지나치게 앞서 나간 21기를 향한 애정 표현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상철님과 데이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특히나 상철님 마음이 나와 같지 않구나, 나에 대해서 기빨리는 사람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동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았으니 외롭기도 하고 허무함, 속상함, 민망함이나 후회하는 마음 등 복잡한 심정이 몰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상철님과 데이트가 행복했다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슬퍼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숙님에 대해서 여자 출연자들에 대한 첫 번째 분석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일적으로는 성공을 한 상황이지만 정숙님도 아직 자신의 내면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좀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참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솔로나라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토대로 더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좀 과하게 어필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정숙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더 편안한 매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상철님 입장인데요. 상철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앞뒤 표현이 다르지 않고 감정 기복도 크지 않고 직장에선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운동하고 게임하고 아주 심플하고 효율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상철님에게 있어서 정숙님의 자기소개는 큰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숙님이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나랑은 결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신 것 같아요. 특히 상철님이 봤을 때 정숙님에 대해서 좀 앞뒤가 다르고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나랑 결이 안 맞고 피곤한 사람이다라고 느낀 지점이 저희 야자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는데 뭐 결과가 좋았으니 상관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신 거랑 식당에서 좀 먹부심을 과하게 부렸던 장면인 것 같아요. 야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정숙님이 사회적인 룰을 잘 지키지 않는 철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아무래도 상철님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의 그 모습은 왜 이렇게 사소한 거나 쓸데없는 거에 거짓말을 하지?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좀 고집이 너무 세 보이거나 상철님으로 하여금 쓸데없이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피곤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상철님은 순자님을 알아보고 싶어 하기도 했잖아요. 이 말은 곧 순자님이 비록 이픽이긴 해도 상철님 마음이 정숙님에게만 직진할 만큼의 호감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이 안 맞는 정숙님의 텐션은 상철님 입장에서 호감도가 낮아지기에 충분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순자님이 현재 남자 출연자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도 다소 투박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 보면 볼수록 앞뒤가 달라 보이지 않는 여자 출연자로 보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숙님과 상철님의 어긋남은 서로가 정말 안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회차를 보신 분들도 불편했던 포인트가 좀 다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친 발랄함으로 학교 운동장까지 들어가 보자고 하는 한국 로컬 여행에 너무 혼자 신이 난 정숙님과 본인은 대게를 얻어먹고 남기기까지 했으면서 떡볶이를 먹겠다고 하고 떡볶이 남기는 걸로 답답해하는 상철님. 여러분은 누구의 어떤 모습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셨는지도 궁금한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숙님도 상철님도 나름의 노력들이 보였던 데이트이기도 했는데 참 노력하는 방향이 다르다면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구나. 사람 관계가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마음이 다시 한번 들었던 데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마음이지만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